히말라야.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침묵의 세계입니다. 이곳에서는 산맥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믿음과 두려움, 순례와 생존을 품어온 살아있는 경계입니다. 눈 덮인 봉우리들은 구름 위로 솟아오르고 깊은 계곡들은 마치 지구가 스스로 열어놓은 오래된 문처럼 이어집니다. 바람은 사원과 마을, 얼어붙은 능선을 지나며 고대의 기도처럼 낮고 느리게 흐릅니다. 히말라야의 길 위에서는 돌 하나, 깃발 하나, 눈 위에 발자국 하나까지도 이 땅의 기억을 말해줍니다. 높이는 인간을 압도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이 여정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을 보는 여행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가 하나의 운명처럼 맞닿은 땅을 따라가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말라야는 정복해야 할 산맥이 아니라 천천히 귀 기울여야 할 지구의 가장 오래된 목소리라는 것을. 이 여정은 먼저 카라코람의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심장 K2에서 시작됩니다. 해발 약 8,611m의 이 봉우리는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높지만 그 고독한 형태는 훨씬 더 엄격하게 느껴집니다. 빙하와 암벽이 겹겹이 쌓인 능선은 하늘을 향해 닫힌 문처럼 서 있고 구름은 그 문 앞에서 천천히 찢어집니다. 발토로 빙하를 따라 걷는 길은 단순한 접근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점점 작아지는 긴 침묵의 통로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짐꾼들과 산악인들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속도를 낮추고 서로의 숨소리까지 의지하며 이동합니다. K2의 아름다움은 부드러운 환영이 아니라 가까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차가운 긴장감에 가깝습니다. 체감되는 장엄함은 약 9.7점 정도이며 높이보다 더 강하게 남는 것은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K2는 자연의 극한과 인간의 의지가 충돌하는 곳이자 카라코람의 침묵이 하나의 기념비가 되는 산입니다. K2의 날카로운 그림자를 지나 서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히말라야의 또 다른 거대한 문지기 낭카파르바트가 나타납니다. 해발 약 826m의 이 산은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봉우리이며 히말라야 서쪽 끝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인더스강의 굽이 가까이에서 솟아오른 산세는 주변 계곡과 극적인 높이 차이를 만들며 풍경 전체를 압도합니다. 특히 루팔사면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산악벽 가운데 하나로 불리며 눈과 바위가 거의 수직으로 하늘까지 이어지는 듯합니다. 페어리 메도에서 바라보는 낭가파르바트는 잔디 초원과 숲 너머에 서 있어 공포와 평온이 한 화면 안에 공존합니다. 이곳의 마을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와 산의 기분을 읽으며 살아가고 산은 그들의 일상 위에 거대한 배경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아침에는 봉우리가 차가운 은빛으로 깨어나고 해질 무렵에는 능선이 붉은 빛을 받아 오래된 전설처럼 변합니다. 낭가파르바트는 단순히 높은 산이 아니라 히말라야가 서쪽에서 보여주는 가장 웅대한 선원입니다. 체감되는 감동은 약 9.4점 정도이며 가장 깊게 남는 것은 산의 높이보다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작고 단단한 삶입니다. 낭가파르바트는 자연의 거대한 스케일과 인간의 조용한 생존이 같은 풍경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산입니다. 두 거대한 산의 압도감을 지나면 카라코람은 훈자 밸리에서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얼굴을 드러냅니다. 카라코람 산맥의 깊은 품 안에서 훈자 밸리는 강과 산, 오래된 성체가 함께 만든 장대한 풍경으로 펼쳐집니다. 해발 약 2438m에 자리한 이 계곡은 주변의 설산들을 배경으로 인간의 마을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연 안에 놓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훈자강은 회색빛 빙하수를 품고 계곡 아래를 흐르며 마치 산맥의 기억을 낮은 목소리로 운반하는 듯합니다. 강 양쪽으로는 돌집과 밭, 과수원이 이어지고 살구나무와 포플러는 거친 산악 풍경 속에 부드러운 색을 더합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멀리 떨어진 배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과 길, 시장과 계절을 매일 감싸는 거대한 생활 공간입니다. 훈자의 마을 사람들은 산의 그림자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강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읽으며 오래된 리듬을 이어갑니다. 그 위로 알티트 포트가 바위 언덕에 서 있으며 11세기에 세워진 이 요새는 훈자강과 계곡을 내려다보는 침묵의 감시자처럼 보입니다. 성체의 나무문과 좁은 통로, 두꺼운 벽은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니라
이 지역의 정치와 가족, 생존의 기억을 품은 구조물입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흔적이 지나간 이곳에서 알티트 포트는 산악 문명과 교역의 긴 시간을 조용히 증언합니다. 멀리 보이는 라카포시와 울타르사르의 눈 덮인 능선은 계곡의 하늘을 거의 신성한 무대처럼 바꿔놓습니다. 체감되는 장엄함은 약 9.3점 정도이며 가장 깊게 남는 것은 거대한 자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 생활의 품격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강과 요새와 마을이 서로를 지우지 않고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훈자밸리는 카라코람의 거대한 지형과 인간의 오래된 정착 문화가 하나의 풍경으로 결합된 살아있는 산악 문명입니다. 분자의 강과 성체를 뒤로하면 여정은 네팔로 이어지고 히말라야는 안나푸르나에서 더 넓고 인간적인 리듬을 보여줍니다. 해발 약 8,091m의 안나푸르나 일봉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 가운데 하나이며 눈과 바위가 만든 거대한 원형 무대처럼 솟아 있습니다. 이 상군을 둘러싼 길에는 깊은 계곡과 계단식밭, 작은 마을과 불교 사원이 이어지며 자연과 생활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안나푸르나를 향한 여정은 정상만 바라보는 길이 아니라 고도마다 달라지는 숲과 강, 사람들의 표정을 지나가는 긴 기록입니다. 낮은 지역에서는 푸른 농과 따뜻한 마을이 여행자를 맞이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풍경은 점점 돌과 바람, 눈의 언어로 바뀝니다. 구름과 타칼리 공동체의 집들은 험한 산길 위에서도 따뜻한 불빛을 지키며 히말라야의 삶이 단순한 생존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체감되는 장엄함은 약 9.5점 정도이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거대한 산과 인간의 길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이어지는 감각입니다.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의 웅장한 지형과 산악 문화, 순례와 생활의 시간이 하나의 풍경으로 겹쳐지는 장소입니다. 안나푸르나의 거대한 산길 아래로 내려오면 포카라밸리는 설산을 바라보는 조용한 물의 무대처럼 펼쳐집니다.
네팔의 포카라밸리는 히말라야의 거대한 눈봉우리 아래에서 호수와 산악 도시가 부드럽게 만나는 곳입니다. 해발 약 800m의 비교적 낮은 고도에 자리하지만 이곳에서는 6,000m가 넘는 산들이 놀라울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시야를 압도합니다. 폐와 호수는 계곡의 중심에서 잔잔한 거울처럼 펼쳐지고 그 수면 위에는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차레의 그림자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배 한 척이 천천히 물 위를 지나가면 산의 반영은 잠시 부서졌다가 다시 하나의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호숫가의 거리에는 작은 카페와 산장, 장비 상점과 여행자들이 이어지며 포카라는 단순한 자연 풍경을 살아있는 산악 도시로 만듭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트레킹을 떠나는 이들을 맞이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따뜻한 차와 낮은 목소리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새벽의 사랑코트에서는 첫빛이 설산의 능선을 밝히고 계곡 아래의 도시는 아직 잠든 호수처럼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낮이 되면 패러글라이더들이 하늘을 천천히 가르며 포카라의 풍경은 땅과 물, 공중이 함께 움직이는 장면으로 변합니다. 체감되는 아름다움은 약 9.1점 정도이며 압도적인 고산보다 호수와 도시가 만들어내는 평온한 균형이 오래 남습니다. 포카라는 히말라야를 정복하기 전 머무는 출발점이 아니라 산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잠시 자신을 정리하는 장소입니다. 이 계곡은 자연의 장엄함과 인간의 휴식, 신앙과 여행의 리듬이 하나의 수면 위에 비친 문화적 풍경입니다. 포카라의 호수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면 히말라야의 정신은 카트만두 계곡의 도시와 사원들 속에서 더 복잡하게 이어집니다. 해발 약 1400m의 카트만두는 높은 설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안에 자리하며 네팔의 역사와 신앙, 상업이 오랫동안 모여온 중심입니다. 이곳의 거리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향 냄새와 종소리, 시장의 목소리와 오래된 목조 창문이 겹쳐지는 살아있는 무대입니다. 더르바르 광장의 궁정과 사원들은 붉은 벽돌과 정교한 나무 조각으로 세월의 층을 드러내며 왕국의 기억을 도시 한가운데 붙잡고 있습니다. 보드나트 스투파의 거대한 눈은 사방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주위를 도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도시의 시간을 천천히 둥글게 만듭니다. 스와얌부나트 언덕에 오르면 기도 깃발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카트만두의 지붕들은 계곡 바닥에 펼쳐진 붉은 지도처럼 보입니다. 파슈파티나트에서는 삶과 죽음, 강과 연기, 기도와 침묵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도시의 아름다움은 완벽하게 정돈된 풍경이 아니라 혼잡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오래된 질서에서 나옵니다. 지진과 변화, 현대화의 압력 속에서도 카트만두는 여전히 돌과 목재, 불빛과 신앙으로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체감되는 깊이는 약 9.2점 정도이며 압도적인 산보다 인간의 기억과 영적 리듬이 더 진하게 남는 곳입니다. 카트만두를 걷는다는 것은 히말라야를 멀리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그 산맥이 인간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숨쉬는지 느끼는 일입니다. 디비서시기 카트만두는 자연의 거대한 배경과 도시 문명, 신앙과 일상의 시간이 한 분지 안에서 겹쳐지는 히말라야의 문화적 심장입니다. 카트만두의 종소리와 순례의 길을 지나면 시선은 마침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에베레스트, 네팔의 사가르마타로 향합니다. 해발 8,848.86m의 이 봉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구름조차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듯한 존재감을 가집니다. 네팔과 티베트의 경계 위에 솟은산은 단순한 지리적 정상이라기보다 수많은 문화와 신앙이 겹쳐진 상징적 공간입니다. 쿤부 계곡으로 들어서면 눈 덮인 봉우리들 사이로 셰르파 마을과 사원, 기도 깃발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돌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높이를 정복하기보다 점점 얇아지는 공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조용히 마주합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약 5,364m에 자리하며 그곳에서는 정상보다도 먼저 빙하의 균열과 바람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푸른 얼음과 회색 암석, 흰 눈이 겹쳐진 풍경은 화려하지 않지만 모든 색이 극한의 침묵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곳의 삶은 산악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짐을 나르는 사람들, 차를 끓이는 롯지, 길을 지키는 작은 마을들이 함께 완성합니다. 아침 햇빛이 정상부를 먼저 밝히는 순간, 에베레스트는 산이라기보다 하늘과 인간 세계를 잇는 거대한 재단처럼 보입니다. 체감되는 장엄함은 약 9.9점에 가까우며 그 감동은 높이의 숫자보다 그 앞에서 느껴지는 침묵의 압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산은 세계 최고봉이라는 이름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자연의 극한과 인간 문화의 기억이 함께 쌓인 장소로 남습니다. 에베레스트, 즉 사가르마타는 히말라야가 단순한 산맥이 아니라 지구와 인간 정신이 만나는 거대한 문화적 풍경임을 보여줍니다. 에베레스트의 차가운 높이를 지나 동쪽으로 이어지는 여정은 부탄의 푸나카에서 더 부드럽고 의식적인 풍경을 만납니다. 부탄의 푸나카종은 포추강과 모추강이 만나는 넓은 강가에 자리한 물 위에 세워진 하얀 궁전처럼 보입니다. (1637년에서) 1638년 사이에 세워진 이 요새사원은 부탄의 정치와 종교, 왕국의 기억이 오랫동안 모여있던 중심 공간입니다. 두 강은 성벽 아래에서 서로를 만나 하나의 흐름이 되고 그 장면은 인간의 경계보다 자연의 결합이 더 오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흰 벽과 붉은 지붕, 금빛 장식은 푸른 농과 강물, 멀리 이어지는 산자락 사이에서 매우 선명한 대비를 만듭니다. 마당을 걷는 승려들의 붉은 승복은 고요한 건축 속에 인간의 움직임과 신앙의 온기를 더합니다. 체감되는 아름다움은 약 8.9점 정도이며 거대한 높이보다 강과 건축, 신앙이 만들어내는 균형감이 깊게 남습니다. 푸나카종은 자연의 물길과 인간의 정신적 질서가 한 장소에서 만나는 부탄 문화 경관의 가장 우아한 상징입니다. 푸나카이 강과 평야를 지나면 여정은 하나의 장소를 넘어 히말라야 전체가 품은 거대한 변화의 세계로 확장됩니다. 히말라야의 진짜 얼굴은 한 봉우리나 한 도시로 끝나지 않고 고원과 계곡, 숲과 눈밭이 이어지는 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높은 고원에서는 바람이 낮게 불고 돌과 흙의 색은 태양 아래에서 금빛과 회색 사이를 천천히 오갑니다. 그 아래로 깊은 계곡들이 갈라지며 강은 빙에서 태어나 마을과 밭, 오래된 다리들을 지나 낮은 세계로 흘러갑니다. 계곡의 사람들은 좁은 땅을 계단식 밭으로 바꾸고 산비탈 위에 집을 세우며 험한 지형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더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면 풍경은 갑자기 짙은 숲으로 변하고 습한 공기와 울창한 나무들이 히말라야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곳의 정글은 눈 덮인 산맥과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같은 물길과 같은 계절의 순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고도를 올리면 나무는 사라지고 초원은 짧아지며 마지막에는 바람과 얼음만 남은 광대한 설원이 펼쳐집니다. 눈밭 위에서는 발자국 하나도 오래된 기록처럼 남고 하얀 침묵은 사람의 말보다 더 강하게 공간을 채웁니다. 체감되는 변화의 폭은 약 9.4점 정도이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길과 마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원과 계곡, 숲과 설원은 서로 다른 장소가 아니라 히말라야가 높이와 물, 생명과 침묵으로 써내려간 긴 문장입니다. 이 풍경은 히말라야가 단순한 산악지대가 아니라 자연의 극단과 인간의 적응력이 함께 만든 거대한 문화 지형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지형은 곧 사람들의 하루를 만들고 히말라야의 일상은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작게 시작됩니다. 즈마 새벽이 오기 전 마을 사람들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불을 피우고 집안의 어둠을 천천히 밀어냅니다. 돌로 지은 집과 낮은 지붕, 좁은 골목은 혹독한 바람과 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여인들은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은 학교로 향하며 노인들은 햇빛이 닿는 벽 아래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계단식 밭에서는 보리와 감자, 메밀이 자라고 사람들은 짧은 계절 안에 한 해의 식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크의 방울소리와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가 마을의 아침을 채웁니다. 체감되는 인간적 깊이는 약 9점 정도이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가난함보다 자연과 맞춰 살아가는 단단한 질서입니다. 히말라야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지만 거대한 산 아래에서 인간이 어떻게 조용히 삶을 이어가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풍경입니다. 하루의 작은 움직임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히말라야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긴 적응의 역사로 보입니다. 이곳의 삶은 산과 계절, 신앙과 공동체가 함께 만든 질서이며 사람들은 지형을 거스르기보다 그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마을은 대부분 강가의 좁은 평지나 햇빛이 오래 머무는 산비탈에 자리하고 집들은 바람을 피하듯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서는 농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축과 교역, 순례자와 여행자를 맞이하는 일이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낮은 계곡에서는 계단식 농가 밭이 펼쳐지고 물길을 따라 작은 시장과 찻집, 숙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집 안에서는 난로가 중심이 되고 가족들은 그 주변에 모여 차를 마시며 하루의 추위와 피로를 나눕니다. 오해뜻과 음식, 건축 방식은 모두 기후와 고도에 맞춰 변하며 이곳의 문화는 아름다움보다 먼저 실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실용적인 삶 속에도 색은 사라지지 않고 기도 깃발과 손으로 짠 직물, 축제의 음악이 마을의 밝은 표정을 더합니다. 노인들은 산의 날씨와 눈의 냄새, 강물의 소리를 읽으며 지도보다 오래된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합니다. 체감되는 삶의 밀도는 약 9.2점 정도이며 가장 깊게 남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히말라야의 생활은 자연을 정복한 결과가 아니라 자연의 한계 안에서 인간이 품위를 잃지 않고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이곳의 삶은 산맥의 거대한 배경과 인간의 작은 습관들이 하나의 질서로 이어지는 문화적 풍경입니다. 그러나 히말라야는 인간만의 세계가 아니며 마을과 눈밭 사이에는 극한의 생명들이 조용히 자신의 길을 이어갑니다. 히말라야의 동물들은 이 거대한 산맥이 사람과 야생이 함께 살아가는 땅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존재는 야크로, 높은 고도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묵직한 몸으로 길과 마을을 이어줍니다. 야크는 짐을 나르고 우유와 털을 제공하며 산악 지역 사람들의 생활을 오랫동안 지탱해온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그 느린 발걸음은 험한 길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울소리는 안개 낀 계곡에 낮고 깊은 리듬을 남깁니다. 하늘에서는 히말라야 그리폰과 고산지대의 새들이 상승 기류를 타고 돌며 절벽과 눈밭 위에 또 다른 생명의 선을 그립니다. 작은 산새들은 낮은 숲과 관목 사이를 오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히말라야의 색과 소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산맥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눈표범입니다.
눈표범은 회색 바위와 눈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높은 능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체감되는 야생의 신비로움은 약 9.4점 정도이며 가장 강한 인상은 동물들이 이 혹독한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발자국만 보고도 그 존재를 느끼며 보이지 않는 동물의 흔적 속에서 자연의 깊이를 다시 깨닫습니다. 히말라야의 동물들은 산맥의 생태계와 인간의 생활, 보이지 않는 야생의 질서가 서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토록 거대한 자연과 보이지 않는 야생 앞에서 히말라야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음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아왔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신앙은 사원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람과 길, 강과 산봉우리 사이로 조용히 퍼져 있습니다. 절벽 위의 수도원들은 마치 하늘과 인간 세계 사이에 걸린 다리처럼 서 있으며 멀리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흰 벽과 붉은 지붕, 금빛 장식은 거친 암벽과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더욱 선명한 대비를 만듭니다. 아침이 되면 승려들의 낮은 독경 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지고 마을은 그 소리와 함께 천천히 깨어납니다. 기도 깃발은 능선과 다리, 집 지붕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며 색마다 다른 의미를 하늘로 보내는 듯합니다. 순례자들은 먼 길을 걸어 사원에 도착하고 그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지역의 오래된 자연 숭배는 이 산맥 안에서 서로 겹쳐지며 히말라야만의 깊은 정신적 풍경을 만듭니다. 이곳에서 사는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강은 생활의 물길이자 정화의 상징이 됩니다. 체감되는 영적 깊이는 약 9.5점 정도이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웅장한 건축보다 침묵 속에서 이어지는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지인에게 이 공간은 삶과 죽음, 계절과 운명을 받아들이는 중심입니다. 히말라야의 수도원과 신앙은 자연의 압도적인 높이와 인간의 내면 세계가 하나로 만나는 이 산맥의 가장 깊은 문화적 정체성입니다.
히말라야를 지나온 이 여정은 단순히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바라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K2와 낭가파르바트의 차가운 벽에서 자연의 극한을 보았고, 훈자와 포카라의 마을 속에서 인간이 그 풍경 안에 뿌리 내리는 방식을 느꼈습니다. 카트만두의 사원과 에베레스트의 눈길, 푸나카의 강가를 지나며 히말라야는 하나의 산맥이 아니라 여러 문화가 겹친 살아있는 세계로 다가왔습니다. 강은 마을을 지나고 바람은 기도 깃발을 흔들며 오래된 길들은 산맥을 넘어 사랑과 신앙, 기억을 서로 이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배경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었고, 문화는 장식이 아니라 혹독한 지형을 견디며 만들어진 인간의 대답이었습니다. 야크의 발걸음, 수도원의 종소리, 눈표범에 보이지 않는 흔적까지도 히말라야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하나의 깊은 문화적 풍경임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 땅이 남기는 가장 큰 인상은 높이의 숫자가 아니라 그 높이 아래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삶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눈과 바람이 다시 산맥을 덮는 순간에도 히말라야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발자국과 기도 속에서 조용히 계속될 것입니다.